지금도 그 후기고로 빠지니까 약간의 이제 뭐죠 그 비교 대상이 상당히 없긴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비교 대상이 있다고 하면 후기 일반고는 현재도 자율학교라는 차원에서 선발하는 전국단위 선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대표적인 곳이 공주한일고 공사대부가 그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거기는 현재도 후기고입니다. 후기고인데 약간의 특혜랄 같은 선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동일한 후기 모집 시기에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우선 선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 이게 시차가 약간 있긴 한데 일반고 배정을 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에서 잘 설명해줘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알아서 자기 학교 오게끔 매력적으로 오게끔 하려고 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안 돼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를 뭐 설명했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했을 때 보면은 아마 이번에 이제 외고나 자사고 쪽도 학교에서 나름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까. 뭐 외고 국제고라든지 특히 외고는 뭐 사립도 많고요. 외고가 사립이 많죠. 특히 뭐 자사고는 당연히 사립이죠, 그죠? 사립은 일종의 운영자의 그 뭐죠 소유 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겪어온 바로는 한마디로 이런 외부적인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그냥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해서 제가 그래서 뭐 외고로 보면 뭐 예전에 뭐 내신 분위기 엄청나게 준다고 했을 때도 제 기억에 10년 전에는 그걸 어떤 식의 타겟을 가졌냐면 외국 대학으로 가기 위한 타겟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연고대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비리그다해서 하버드대도 보내고 예일대, 프린스턴대 이렇게 보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한 예전 10년 전에. 그래서 주로 이제 10년 전에 그 외고의 이제 민사고 입학 실적을 보다 보면 서울대 연고대 나오기 전에 입학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해당되는 대학에 몇 명 보냈다. 또 뭐 영국의 뭐 옥스퍼드나 보내게 됐다. 중국의 뭐 베이징대, 뭐죠 북경대도 보내게 됐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게 좀 줄었어요. 줄은 거는 요즘에 옛날보다는 저 스카이대를 가는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카이대 가는 게 좋아졌고 또 요즘에는 저 외국대학을 그만큼 옛날보다 덜 보내는 게 뭐냐면 외국대학 나와도 나온 것도 큰 재주이긴 한데 이제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기보다 조금 예전보다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어디 하버드대 나오면 거의 우러러 존경할 정도로 대접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할 때도 아무런 식의 뭐 불이익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취업하는 이제 뭐죠 치열하다 보니까 외국 대학 나오면 일종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걸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외국 대학을 보내는 메리트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떨어졌는데 뭐 그래도 뭐 좀 외국 대학을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타겟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외고 자사고 요즘에 요번 입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발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는 한은 주요 사립명문고라든지 사립명문고 이런 쪽에서는 그대로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리스크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차분하게 잘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지망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알고서 지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쪽만 잘 조율해서 가지게 되면 뭐 그 나머지 또 다른 뭐 좀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일반고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 약간 일반고를 조금 더 우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좀 이제 또 다른 과거 얘기가 될 것이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15모 세대 이랬었는데 70년대 전에는요, 60년대, 70년대 때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 시대여서 제가 알기로는 74년도 정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교평준화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뭐 경기고다, 뭐 서울고다, 뭐 경북고다 이렇게 뭐 지방으로 보면 경북고다 이렇게 해서 명문대를 지망하는 상황에서 이제 고교평준화 일종 뺑뺑이가 되고 나서는 확 분산됐죠.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내리는 이번 조치도 상위 10% 학생들이겠죠. 상위 10% 학생들이 가는 그런 길목이 조금 더 이제 그 특목 자사고 쪽에서 약간은 이제 일반고 쪽으로도 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선호 일반고로도 많이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성적이 좋아도 또 원하는 학교를 못 붙게 되면 다른 학교에 배정받는데 옛날 같으면 일반고 중에서도 선호하는 학교를 자기가 지망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선호하는 일반고를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잘하면 되죠. 예를 들면 잘하고 또 그 고등학교 가면 되는데 그때 갈 때 약간의 기분만 좀 서운한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뭐 가서 또 잘하면 됩니다. 가서 잘하면
또 열심히 또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이 아마 그 학교를 살리는 또 좋은 선배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표 보면서는 두 가지 감정이 되게 교차했는데, 저희 때도 이제 그런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또 대학교 진학할 때 약간의 그 시차라든지 또 부모님들이 잘못된 정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1차로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재수라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대학부터 들어갔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실력을 쭉 유추해 보면 거의 뭐 그러면 왜 특목 자석 학생들이 좋은 명문대 많이 가느냐? 우수 학생들 많이 가니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많은 학력층 측정치에 다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나왔고. 요즘에는 외고가, 전에는 뭐 대원외고가 서울대 1등 하다가 요즘 1등 짱을 못 먹느냐. 그건 약간 거기보다는, 정천발 자사고로 많이 또 인원이 뺏긴 거예요. 또 요즘 외고는 문과 학생들밖에 모집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의 현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인풋 자원인데, 인풋되는 그 우수한 자원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면학 분위기, 그 다음을 통한 또 다른 도전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그 상위 학력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이번에 뭐 정부 조치 때문에 상위 학력층이 조금 더 분산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선발 권한을 아주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만 될 뿐이지, 그대로 주류들이 갈 수 있는 층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죠. 중학교도 상위권이 있으면 중위권도 있고 중하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습니다. 뭐. 근데 중학교 학부모들 고민층이 거기들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중상위권의 애매한 중상위권부터 시작해서 중위권까지는 또 특성화고로 생각하는 학생들 일부 있어요. 뭐 공고다, 옛날에 상고죠 이제 또는 뭐 정보고등학교다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가기도 하더라고요. 또 뭐 그건 뭐냐면 이제 일반고 가서 애매하게 대학 진학하느니 뭐 취업 쪽으로 빠지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쪽도 나름대로의 또 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모님들은 그쪽도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그래서 일반고죠. 그래서 일반고 합니다. 그냥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입시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그냥 일반고를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히나 저희가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층들이 전국으로 보시면 서울, 경기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 특별히 특목고가 활성화돼 있지. 지방권, 특히나 호남권이라든지 또는 뭐 충청권, 또 이제 경북도 마찬가지고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보내는 층만 일정하게 입시의 흐름 통해서 가는 쪽이지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일반고 가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친구들 관계도 의외로 중요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같으면 안전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만 홀로 가다 보면 뭐 친구 관계가 애매해지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중학교부터는 고등학교 지나가면서부터 이사도 못 가는 거죠. 사실 웬만하면. 왜냐하면 동떨어진 학교 갔다가 또 어떤 뭐 봉변도 당할 수도 있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못 가는 친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기왕 뭐 친구들 많이 가는 학교에 지망할 때도 같이 묶고 가는 거고. 혼자 가다 보면 다른 학교 텃세에 다리가 또 뒤지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학교 룰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지만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약간의 이제 뭐죠? 폐허한 룰이자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나쁜 면은 이제 막 힘 있는 자가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했을 때 그냥 막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 뭐라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힘센 애가 또 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하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마 중위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면학도 중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친구에게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학력에서 많이 결정되다 보니까 주요 학력을 잘 쌓는 거 주로 이제 그게 국어, 수학, 영어 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영수 성적이 중요하면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가끔씩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력에 대한 뭐죠 약간 이제 불균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애로사항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분들은 분명히 중학교 때까지 다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좀 못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중학교는 종과목성적으로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과목성 평가하고 또 수행 평가가 또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반응 비율이 높습니다. 실질 반응 비율이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행 평가를 잘하면 10점 만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못하면 5점도 주고 뭐 그 이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수행 평가에 그렇게까지
각박하게 이렇게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험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명확하게 채점한다 할지라도 수행평가만큼은 뭐 기본적으로 내기만 하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학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고,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전과목을 잘 다루는 학생이 우수 학생인데, 고등학교 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는 전과목이 1대1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영수 잘하는 학생들. 이게 또 이수산이 높죠? 높으니까 그 학생이 또 성적이 잘 나고, 또 실제 수능을 보다 보면 다 국영수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학력차를 좀 비교해 보면 한 20, 30% 정도가 실제 바뀝니다. 바뀌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바뀌는가 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중3 때, 중2 때에 국영수는 잘하는데 다른 성적은 뭐, 뭐죠? 준비를 덜 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시험 쳐서 보는 학생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국영수 지필고사 잘 봤는데 수행평가는 그냥 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준비 잘 안 하는 거죠. 안 내는 거죠. 그 점수 깎여갖고 잘 안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국영수 실력 짱짱하죠. 기타 과목은 이수단이 줄었죠. 그 학생들이 실력 발휘를 해서 주로 주요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가 꽤 돼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도 전과목 성적이 중요해서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이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기본 과목에 대한 주로 도구 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성적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좀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주로 과학이죠. 만약 이공계 쪽을 선택을 하는 입장이면 과학 성적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과학 과목을 뭐 요즘에 물리 생물이죠. 예를 들면 과학 교과를 잘 준비해 두면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그 어려워하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또 잘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국영수 다음으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제 요즘에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되면서 영어를 과연 어느 정도 시기까지 다 띄고 들어가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추세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영어는 실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많이 해두는 곳이 많다. 보통은 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수학이라든지 국어 과목하고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이제 과학 과목에 집중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과 학생들로 가면은 수학 교과가 워낙 이제 많은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그 시간 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학교 때는 주요 과목 중심으로 준비하면서 커버해주고 이공계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과학 과목을 좀 더 잘 하는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내년부터죠. 2015 개정교과 과정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통합사회는 뭐 사회라는 교과가 일반 교과로 공부하고 특히나 중학교 때 사회를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공부하는 정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은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통합과학 내용을 봤더니 소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죠. 요 문화생지가 이렇게 통합되긴 했는데 이 주제별로 통합되다 보니까 과목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중3 또 그래서 기간이 많잖아요. 그때 준비를 한다고 하면 통합과학만큼은 내신 따기로도 중요하고 나중에 또 수능이 그 다음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신 대비용으로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주로 내신 대비로 준비한다고 하면 통합과학은 일단 우선순위에 들어올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주로 국어, 수학, 영어인데 국어하고 영어는 워낙 이제 범교과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통합과학과 수학 정도. 수학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수능이라든지 내신 준비하면서 어떤 스타일로 준비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마 수능과 내신 이럴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고1, 2 때는 당연히 내신 대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1 때부터 수능 준비한다. 이게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수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 중심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두고요. 개념을 이해해두고 나중에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수능을 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일 것 같습니다. 실전 연습을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현재 입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안 되면 수능 대비를 거의 중심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수시로 많이 뽑아갔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이렇게 뭐죠? 등한시에도 될 수 있는 학교도 일부 있어요. 이런 학교가 있고요. 또 외고에서도 외고나 뭐 국제고 경우에서도 일부 학생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성적이 좀 애매한 중상위권 중에서는 나중에 수능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수능에 대한 그 정도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능이 거의 100% 다였습니다. 그죠? 수능을 잘해봐야 모든 입시가 다 풀렸는데 요즘 입시 체계에서는 수능을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적당히 있고 특히나 내신이 또 아예 5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가면 또 중위권, 중하위권은 또 지방대 경우에서도 수시도 많이 뽑습니다. 거기는 또 내신만 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에 대한 준비 정도가 옛날하고 바뀌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옛날은 수능이 절대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수능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뭐 기도를 하시잖아요. 뭐 수험생 대비해서 불교 믿으시면 절을 할 텐데 옛날 같으면 뭐 수능 맞춰서 D-Day 맞춰서 절도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요즘은 자녀분들이 수능 안 보는 수시 전형을 뭐 이제 진학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수시 지원대학 그 입시 시기에 맞춰서 108배를 하시든 교회 가서 기도하시든 기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입시가 바뀌었다 이거죠. 옛날은 절대적으로 수능이 절대적주의였는데 저는 상대적주의로 밀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녀분의 성적들 이렇게 또 생각하신 겁니다. 또 자녀분의 성적이 취상위권이면 취상위권 수시 중심으로 애매한 중상위권이면 당연히 수능까지 같이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 또 학생에 따라서 고1 때는 좀 뭐죠 내신을 뭐 다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잘 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는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학생 경우냐면 이게 단기 전에 약한 학생이 실제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보면 언제까지 딱 시험 보고 나서 시험법이 정해지잖아요. 그 단기 전에 약한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본인은 한다고 해도 내신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중장기 전에 강한 학생이 있어요. 수능 같은 이런 대형화된 시험에서 정교과 범위로 나오게 되면 그거를 잘 응용해서 이제 답을 잘 고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용 인간이 실제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단기 전에 약한데 수능을 보다 보면 머리가 있고 잘 찍어서 어떻게 보면 잘 고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내신 찍는 기술하고 수능 찍는 기술은 좀 달라요. 수능이라는 보편화된 시험을 찍는 기술하고 내신이라는 것은 또 학교 선생님 내시는 거니까 거기에 또 수업 듣기 잘하고 노트 듣기 잘하고 이런 학생이 잘하는 거잖아요. 여기 잘 못하는 학생은 뭐 엉뚱한데 대비해서 목표치가 뭐죠? 도달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학생은 수능이라는 본연의 기준치에 잘 맞으면 그 학생도 수능도 잘 봅니다. 근데 그런 학생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부는 내신 내비가 용이하게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머리가 있고 또 이제 일부 그쪽에 또 이렇게 수능용으로 잘 준비가 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수능을 또 잘 볼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근데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이라는 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논술 대박 나는 학생들이 실제 있는데 논술 로또죠. 나는 학생들 그 학생은 어떤 경우냐면 이과 학생으로 보면 이런 학생입니다. 수리만 잘하는 수리만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 실제 있어요. 수학만 잘하고 국어는 거의 외국인 수준이죠. 그냥. 진짜 못해요. 그래서 뭐 다른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는데 약간 게으른 천재죠. 제가 알기로는. 게으른 천재들은 깊이 있는 심오 있는 문제는 잘 풀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오히려 논술이 더 장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 문과 학생들을 보면은 저는 그걸 많이 따지는 초등학교 때 독서 능력이 잘 돼 있어갖고 독서하는 능력이 잘 돼 있어갖고 자기 스스로 풍부한 사고력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논리력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인데 중학교 또 내신 설렁설렁하죠. 또 고등학교 때 내신 설렁설렁해서 내신도 잘 대비 안 돼 있고 그다음 수능이라고 해서 잘 대비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중에서 논술을 잘 쓰는 학생이 실제 있습니다. 그 학생. 그거는 이제 글쓰기 능력인데 그 부분은 초등학교 독서 능력이 잘 되는 학생이면 그런 학생도 가능하다. 그 학생 이제 논술 로또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수학 천재, 게으른 천재들은 수학 천재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길은 옛날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내신을 중심으로 대비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수능이라든지 또 다른 대학별고사의 길을 가다 보면 좀 더 갈 수 있는 길은 많다라고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 첫째도 둘째가 실력입니다. 실력이고 실력이라는 길을 너무 막연하게 입시 정보가 없이 이렇게 갖추다 보면은 너무 막연하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전장을 목표치를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갖춰진 입시 정보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입시에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신이 될 수도 있고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논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잘 접근해 간다고 하면
좋은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